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분 계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볼 건데,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직선의 기울기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이러한 그림처럼 a, fa라고 하는 a라는 점이 있고 b, fb라는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b에서 a를 뺀 x값의 변화량을 x의 증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fb에서 fa를 뺀 y값의 변화량을 y의 증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x의 증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모하고 x, 그 다음에 y의 증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모하고 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이 세모는 디퍼런스의 첫 글자 D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다. 그래서 얘를 델타 x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델타 y,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델타 x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은 b에서 a를 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델타 y라는 것은 우리가 fb에서 f의 a를 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부터 b라는 것은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델타 x에서 f의 a를 빼는 거다, 이렇게 식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결국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쓸 수 있는 건데, 델타 x라는 것은 b 빼기 a, 델타 y라는 것은 fb 빼기 fa니까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가 a 플러스 델타 x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결국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다 라고 식을 써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이만큼의 식을 뭐라고 하냐면 a에서 b까지 변할 때 fx의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구하자라고 한다면은 이 델타 x분의 델타 y가 평균 변화율이고, 그 델타 x가 b 빼기 a이기 때문에 델타 x 대신에 b 빼기 a, 그 다음 델타 y라는 것은 fb 빼기 fa니까 fb 빼기 fa. 자, 그 다음 b 빼기 a가 델타 x였기 때문에 b라는 것은 a 플러스 델타 x가 되고, 자, 이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하면은 다음의 식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 두 점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그 평균 변화율을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표현하고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상수함수의 평균 변화율은 얼마일까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상수함수의 특징은 모든 함수값 f의 a도 f의 b도 항상 어떤 상수 c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fb 빼기 fa가 항상 0이 되겠죠. 그래서 상수함수의 평균 변화율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x제곱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때 x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화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자. 자,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변화된다면, 자, 우린 평균 변화율을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고 f3에서 f의 마이너스 2를 빼자. 자, 그러면 5분의, 자, f3이라는 것은 9가 되고
f의 마이너스 2는 4가 되는 거니까 1이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델타 x에서 빼기 a 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의 a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델타 x라고 쓰시면 되고, 분자는 자 a 플러스 델타 x를 제곱하고 빼기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하시면 델타 x분의 자, 한 번은 더하면은 2a 플러스 델타 x 곱하기 한 번은 빼면은 델타 x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약분하면은 결국 2a 플러스 델타 x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라고 했을 때 자, 평균 변화율을 구하자. 자, 1번 보시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평균 변화율은 3-1분의 f3-f1이 되고, 자, 그러면 2분의 자, f3이라는 건 마이너스 9 더하기 4고 f1이라는 건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계산하시면 2분의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2에서 2 플러스 델타 x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자 라고 되어 있고, 자, 얘도 마찬가지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것은 2 플러스 델타 x 빼기 2분의 f의 2 플러스 델타 x 빼기 f의 2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분모는 델타 x가 되고, 자, 분자는 2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4에서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델타 x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이 되니까 계산을 좀 하시면 델타 x분의 자,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델타 x 제곱 마이너스 4 델타 x가 돼서 결국 마이너스 델타 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답을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의 본격적인 주제인 미분계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계수라는 것은 x는 a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한번 나타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방금 전까지 했던 이 평균 변화율을 먼저 구합니다. 어떤 두 점이 주어져 있고 그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이 델타 x가 너무너무 작아져서 이 둘 사이의 값의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평균 변화율에서 이 델타 x가 0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이 델타 x라고 하는 이 간격이 아주 작아졌을 때 우리는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극한값을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기호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f'a라고 읽어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될 기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호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바로 순간 변화율이다. 자, 그래서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하는데 아무 극한값이나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델타 x라고 하는 x좌표 사이의 간격이 아주 작아졌을 때 그것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의 값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함수 fx가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요 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f'a라는 것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다. 자,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미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얘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이 델타 x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낯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집 같은 걸 보시면 델타 x 대신에 h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의 a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똑같은 식인 거고 그냥 델타 x라는 것을 h로 표현했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어떻게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냐면, 우리의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 평균 변화율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만약에 어떤 x, x라는 점, 그 다음에 a, x, fx라는 점, 그 다음에 a, fa라는 점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x 빼기 a분의 f의 x 빼기 f의 a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델타 x라는 게 x 빼기 a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도 보시면 x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가 들어가 있는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요 식에서 요 식으로 보시면은 x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가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x가 a에 점점 가까워진다면, 그래서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진다면 그것 또한 얘랑 의미가 같아지더라. 그래서 미분계수를 정의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의 x 빼기 f의 a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미분계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는 반드시 이 식들을 잘 기억을 하시는데, 원리는 평균 변화율에서부터 온다. 의 극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a 플러스 델타 x, f의 a 플러스 델타 x라는 것과 그 다음 a, f의 a라는 두 점을 가지고 오면은 요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식은 a 플러스 h, f의 a 플러스 h랑 a, fa라는 점을 가지고 오면 요 두 번째 식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했듯이 x, fx라는 점과 a, fa라는 점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에서는 x제곱 더하기 x의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지금 두 가지로 풀어놨는데 저는 일단 풀이 1번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 그 다음 3에서의 미분계수니까 결국 f'3을 구해라 라는 문제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3 플러스 델타 x 빼기 f의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얘를 계산을 하시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자, 델타 x분의 자, 3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3 플러스 델타 x에서 빼기 그 다음에 3의 제곱 9 빼기 3 이렇게 빼주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 정리를 좀 하면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자 여기서 9 사라질 거고 3 이렇게 사라질 거고 자 그럼 여기 6 델타 x 있으니까 7 델타 x가 되고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사실상 0분의 0꼴이 되는 거고 자 델타 x 하나씩 약분해 주시면은 결국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7 플러스 델타 x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7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f'3이라는 값은 7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자. 자 그러면 이 3x 빼기 2라는 것을 우리가 fx라고 한다면 f'2를 구하자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1번 문제는 위에 풀이했던 것처럼 첫 번째 풀이대로 2번 문제는 이 두 번째 풀이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2를 구하자 라고 한다면 자 리미트 자 그 다음에 델타 x 대신에 그냥 h로 쓸게요. 자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의 2에서의 미분계수니까 2 플러스 h 빼기 f의 2다. 자 그러면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2 플러스 h 대입하시면 3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2에서 빼기 f의 2를 계산하시면은 6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사라질 거고 자 여기 계산하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6 플러스 3h 마이너스 6이니까 6도 없어지고 그래서 h 약분하시면 3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얘는 f'2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도 보시면 자 얘를 gx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는 g'2를 구하는 문제다. 자 g'2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2분의 gx 마이너스 g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x 빼기 2분의 자 gx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니까 2x제곱 빼기 x가 되고 자 g2는 얼마인지 한번 계산하시면 g2는 6이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자 x 빼기 2에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2 약분하시고 2 대입하시면 7로 수렴하더라. 그래서 g'2의 값은 7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의 절벽에서 다이빙한 지 x초 후의 높이를 y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자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식을 fx라고 둔다면 여러분들이 f'1의 값을 구하는 거고 이 f'1의 값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1로 갈 때 자, x 빼기 1분의 fx 마이너스 f1 이렇게 쓰시면 리미트 자,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자, fx는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20이고 빼기 자, f의 1 같은 경우에는 15가 되니까 15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5가 돼서 인수분해 마저 하면은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5의 x 빼기 1 x 플러스 1 자, 그래서 약분하고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순간 변화율은 마이너스 10 m/s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기하적 의미가 뭐였냐면은 직선의 기울기였습니다.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였고 자 그러면 이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하적 의미를 가질까 이걸 한번 직접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지금 간단하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다룰 함수는 아니지만 그래프의 모양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점은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A와 B 사이에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이 검은색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인 거죠. 지금 이 검은색 직선의 기울기가 요게 평균 변화율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이 B라는 점이 점점점 A에 가까워진다면, 자, 이렇게 A에 가까워진다면 계속해서 직선의 기울기는 변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계속해서 기울기가 변화되고 점점 가까워져서 A에 정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자, 얘가 뭐처럼 보여요, 지금? 지금 거의 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자, 지금 맨 처음에는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는 A와 B를 연결하는 두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B가 A에 가까워지면서 어떤 형태처럼 보이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거의 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B가 이렇게 A를 통과해서 지나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B가 이쪽으로 가도 어떤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인데,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하다 보니까 점점 가까워져서 얘가 B가 A에 정말 가까워졌을 때는 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는 바로 뭐냐면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그래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라는 것은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고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A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A를 구한다는 것은 그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그래서 이 A라는 점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점을 점점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이 새롭게 생기는 요 직선, 요 교과서에서 초록색으로 표현된 요 직선이 결국 접선인 거죠. 그래서 요 P에서의 접선과 접선의 기울기와 F'A가 일치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보시면은, 자, 곡선 x제곱 빼기 2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fx라고 하고, 자, 우리는 그러면 F'A를 구하는 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A라는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이 되고,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플러스 h 대입하시면 1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빼기 2 하시면 되니까 없어지고, 계산하시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h 플러스 h제곱이 되고, h 하나씩 약분하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 플러스 h가 돼서 2로 수렴하더라,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4번도 각각 보시면은, 자, 얘를 가지고 fx라고 한다면 2,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F'E를 구하자.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얘를 gx라고 한다면 우리는 G'3의 값을 구하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식을 표현해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의 x 빼기 f의 2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자, 2 대입하시면은 8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없어지면서 x가 2로 갈 때, 자, x 빼기 2분의 2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약분하시고 2 대입하시면 8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f'2의 값은 8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g'3을 구하는 과정이고, 자, g'3이라는 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의 3 플러스 h 마이너스 g의 3이 되고,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g의 3 플러스 h라는 거는 요거 제곱하시면 그냥 바로 쓸게요. 자, 9 플러스 6h 플러스 h 제곱 더하기 2배 해서 3 플러스 h니까 6 플러스 2h 빼기 3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9 플러스 6. 그래서 마이너스 9랑 6은 없어진다. 자,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마이너스 6h 더하기 2h니까 마이너스 4h 플러스 마이너스 h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4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g'3의 값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보시면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그랬을 때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를 이용해서 다음 세 값의 대소를 비교하자. 자, 첫 번째 거는 평균 변화율인 거죠. 그러니까 a, fa라는 요 점과 b, fb라는 이 점,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 이 검은색 직선의 기울기가 요 첫 번째 식인 거고, 자, 두 번째, 자, f'a라는 것은 요 a라는 점에서의 요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요 보라색이 f'a. 자, 그 다음 f'b는 요 접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기울기가 가장 큰 걸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요 보라색이 기울기가 가장 클 겁니다. 자, 그래서 f'a가 가장 크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거는 요 검은색과 연두색을 비교했을 때 검은색의 기울기가 더 크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f'b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성립할까 라는 것을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볼 건데, 자, 만약에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x가 a로 갈 때 fx 빼기 fa라는 식을 가지고 식변형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곱하기 x 빼기 a. 자, 그러면은 얘가 f'a로 수렴하게 될 거니까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x 빼기 a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f'a 곱하기 0이 돼서 0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fa라는 것이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x가 a로 갈 때 fa로 수렴하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x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거고, 이 명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거고,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역이 성립하지 않는 예시를 예제 4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절대값 fx를 절대값 x라고 했을 때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절대값 x 같은 경우에 0으로 수렴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 절대값 x 또한 마이너스 x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f의 0은 0이니까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같아서 fx는 0에서 연속이다. 따라서 fx는 x는 a에서 연속, 0에서 연속,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fx라는 함수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x로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 x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우극한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보면 x 빼기 0분의 fx 빼기 f의 0이라고 쓰는 거죠. 자, 우리 0에서의 미분계수 f'0을 만약에 구하고 싶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빼기 0분의 f의 x 마이너스 f의 0이 존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도 극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우극한을 먼저 따져준다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때 x분의, 자, f의 x라는 것은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니까 x가 되겠죠. f0은 0이고 그래서 얘는 1로 수렴합니다.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을 계산하시면 똑같은 식에서 이제 f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되면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이 서로 다르니까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속이지만 미분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요 절대값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듯이 어떤 함수가 있으면 연속인 함수가 있고 그 안에 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마찬가지로, 자, x는 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보자.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fx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배의 x 빼기 1이 되고 마이너스 2배의 x 빼기 1이 돼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 fx 같은 경우에는 위의 식으로 들어가서 0이 되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 fx 같은 경우엔 아래식으로 들어가서 0이 되고, f의 1을 계산하시면 0이 되고,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으니까 x는 1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걸 보이기 위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x 빼기 1분의 f의 x 마이너스 f의 1이라는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을 기준으로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1의 우극한을 먼저 따져보면은 x 빼기 1분의, 자, fx가 2배의 x 빼기 1이고 f1은 0. 그래서 약분하면은 2가 남게 되죠. 그래서 우극한은 2로 수렴한다. 자, 좌극한 보시면 x가 1의 좌극한일 때 x 빼기 1분의 f의 x 마이너스 f의 1이다 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 x 빼기 1분의, 자, fx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의 x 빼기 1이 되죠. 그래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분이 안 된다, 미분 불가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 넓히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되어 있고, 자, x는 2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 보시면 x 빼기 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식을 써볼 수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냐면, 자, 마이너스 1과 2를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얘가 2보다 작을 때까지만 그려집니다. 자, 여기 2. 자, 그 다음 x 빼기 2라는 것은 2,0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니까 직선이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자, 요런 모양이고, 자, 얘가 fx. 자, gx도 그려보시면은 gx도 똑같이,
자, gx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2.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기울기가 3이고 2,0을 지나는 거니까 얘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2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우극한 x 빼기 2분의 fx 마이너스 f의 2를 조사하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자 fx가 우극한이니까 아래식으로 들어가서 x 빼기 2고 f2는 0이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약분하시면 1로 수렴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x가 2로 갈 때 좌극한 x 빼기 2분의 fx 빼기 f의 2를 구해보면 자 이때는 x가 2의 좌극한일 때 x 빼기 2분의 자 fx가 위의 식이죠. 그래서 x 빼기 2 x 플러스 1이 되고 약분하고 2 대입하시면 3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의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fx는 미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gx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따져본다면 자 gx에서 우극한은 x 빼기 2분의 gx 빼기 g2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x 빼기 2분의 gx가 아래식이니까 3배의 x 빼기 2가 돼서 약분해 주시면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좌극한은 지금 보시면 gx나 fx나 위의 식은 똑같으니까 얘를 계산해 보시면 결국 얘가 3으로 수렴하게 돼서 같아지더라. 그래서 얘는 미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fx는 미분이 불가능했고 gx는 미분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2에서.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도 있긴 하지만 약간 여기가 꺾여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려져 있죠. 이 부분에서 약간 꺾이는 느낌. 자 여기는 제가 그래도 좀 부드럽게 연결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꺾이는 느낌이 들면은 그래프가 꺾인다 이러면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 그래프도 여기서 꺾이죠. 그래서 요거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분계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 맞춰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함수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